저는 방금 전에 소개받은 서강 멘토링 센터 생각의 창의 공동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입니다. 김상윤 교수님하고 같이. 이 서강대학교 멘토링 센터는 대한민국에서 대학교에 세워진 첫 번째 멘토링 센터입니다. 이것을 만들게 된 취지는 AI 시대를 맞아서 이제 대학의 어떤 강의의 그 컨텐츠가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AI라는 것 때문에 독학이 가능한 시대가 왔고, 그리고 이 AI를 우리가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가진 사람과 AI를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그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서강대학교를 비롯한 우리 대학생들의 젊은이들에게 좀 우리 사회를 좀 더 미래로 발전시키고 또 우리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독특한 경험을 가진 93명의 회원들이 서강대학교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그 기부금으로 이 컨텐츠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여러 가지 특강과 관련된 그 비용들을 저희가 그러니까 운영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쿠키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쿠키는 왜 나눠드렸냐면 이 4시 반 이 시간은 흔히들 그 애프터눈 티를 마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피로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뒤늦게 이제 그 MBC에서 22년 있다가 그리고 정치권에서 20년 있다가 장관하고 뒤늦게 미국을 갔는데, 제가 있었던 미국의 대학교에서는 그 4시 정도 되는 클래스가 되면 그 과를 서포트하는 후원자들이 샌드위치 아니면 커피, 티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요 복도 앞에다가 쫙, 물론 없는 데도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강 멘토링 센터의 멘토링 회원들 93명 같은 후원자가 있는 클래스는 그게 다 제공이 돼요. 그래서 그 4시 15분부터 4시 30분 사이에 일찍 오셔서 그 커피 한 잔 그 후원자들이 주는 샌드위치를 먹고 수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대한민국에서 좀 이렇게 실천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첫날이라서 몇 분이 오실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간단한 쿠키를 드렸는데, 제가 다음 주부터는 요 앞에다가 그 형편이 되는 대로,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그 93명의 그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기부금을 내서 후배들에게 뭔가 좀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기여를 좀 해보자, 이런 분들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서강 멘토링 센터의 모토는 경험이 주는 미래예요. 그래서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주고 우리가 미래를 함께 나누자,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 mentoring 센터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음 주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쿠키는 만약에 지금 배가 고프시면 자유롭게 드셔도 돼요.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드시고요. 우리가 서로 지피지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강의가 재밌고 더 잘 돼갈 수 있어요. 저희는 우리가 다 소개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여러분을 소개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걸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하시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저 김원대 사무총장이 한 번만 더 일어나 봐 주세요. 눈이 부리부리하시죠, 그죠? 첫째. 그다음에 목소리가 커요. 그다음에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이런 사람을 동물에 비교하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하고 AI한테 오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겠어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네? 맞아, 호랑이, 타이거. 네, 앞으로 저 사무총장님을 타이거 킴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러면 안 잊어버려지잖아요. 앉아주세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 주세요. 예를 들면 박윤하, 본인을
나는 한마디로 나는 뭐다. 응? 생각 안 나면 지금 AI한테 물어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AI 시대 AI를 시작을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뭐다. 나는 비둘기다. 나는 뭐다. 왜? 이유는 뭐? 요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박윤아 학생부터 하시죠. 네. AI한테 다른 사람들 찾아봐도 돼요. 네. 본인도 준비가 안 됐으면 찾아보세요. 준비된 사람. 저 누구야? 저기 1학년. 네. 지후. 거기가 뭔가 준비가 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해보세요. 일어나서. 네. 변지후 학생. 네. 방금 AI한테 물어봤는데 네. 아직 다 깎이지 않은 예? 아직 다 깎이지 않은 흑요석 칼날에 가깝다고. 흑요석 칼날. 흑요석 하날. 예. 겉으로는 거칠고 날 것 같은데 한 방향만 잡히면은 깊게 파고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 자기를. 원석이라고. 원석. 나는 원석이다. 오케이. 그럼 원석변. 오케이. 원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됐어요? 박윤하. 네. 표현해 보세요. 예? 거미라고. 거미. 왜 거미야? 거미박은 왜 거미야? 스파이더 팍이라 해도 좀 이상한데. 네, 스파이더 팍. 아, 그게 훨씬 멋있네. 그럼 그렇게 합시다. 앞으로. 네. 거미는 집을 치지 않습니까? 네. 거미 집을 치고 뭔가 먹잇감이 올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린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제 자신을 좀 가꾸고 준비를 하고 좋았어요. 기회를 좀 그럼 이제 평생 안 잊어버릴 것 같아. 스파이더 팍, 박윤하. 예? 그 다음에 여기 변지우, 원석이다. 나는 원석변. 그 다음에 또 준비된 사람. 여기. 네. 하이브리드라고. 하이브리드 성함. 천이인 맞죠? 네. 하이브리드. 예. 왜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죠? 제가 뭐 일을 할 때나 뭐 그냥 혼자 고민 이런 거 할 때도 다 이 챗GPT나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했는데 거기서 얘기해준 바로는 뭔가 인문학적 감성이나 이성적인 기술 또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까지 다양한 원소들을 자기 안에서 하나로 융합. 아, 그러니까 융합 좋았어요. 하이브리드 융합. AI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럼 하이브리드 천이에요, 앞으로.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누가 할까요, 이제? 저기 우리 신문방송학과 4학년. 네. 아까 남혜린이라고 그랬죠? 아닌가? 아니다. 아, 윤채리. 제가 헷갈렸어. 네. 네, 윤채리. 네. 저는 아까 실수로 제리라고 적어주셔서 네. 제리라고 하고 싶고요. 네. 저는 좀 이런 우연적인 사건이나 즉흥적인 거를 좋아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오. 그 영어로 쓸까요? 제리? 제리? 오케이. 제리윤. 응? 앞으로 이게 그러면 아이디 닉네임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도 조금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남았나? 남혜린? 네. 남혜린은 본인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동물 아니고 약간 탁구공? 예? 탁구공. 탁구공. 오케이. 탁구공. 왜 탁구공이죠? 평소에 생각이 어디서 칠지 아, 럭비. 그러니까 작은 럭비공이네. 네. 아까부터 뭔가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네, 그래요. 좋아요. 탁구공 남혜린. 오케이. 그 다음에 베노엘. 네. 저는 X세대라고 표현하고 X세대. 예. 왜 X세대예요? 일단 주제가 오늘 AI다 보니까 생각을 좀 겹친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성향이 되게 옛날 감성을 좀 좋아하고 편견일 수도 있지만 네. 저 AI 같은 거 전혀 할 줄 몰라요. 네, 좀 철학.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알아요. 내가 철학가 나왔는지 알아. 순수한 걸 좀 좋아하고 네. 요즘 시대를 잘 못 따라가겠습니다. AI 시대는 이게 다시 뜨고 있는 거 알죠? 네, 요즘 네. AI 앞으로 미래가 있어요. 네. 네. 크게 될 거야, 아마. 네. 그러면 베노헬 철학, X세대 좋았어요. 자, 이제 한 사람 남았어요. 안다인. 네. 1학년 우리 학생. 네. 저는 허구 하겠습니다. 허구?
왜 허구예요? 저는 인문학부지만 국문과 희망 중인데 네. 문학의 특성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허구성. 오, 픽션. 네. 네. 왜냐하면 거짓이랑 허구가 다른 점이 네. 거짓은 진실을 품을 수 없지만 허구는 진실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짓은 진실을 품을 수 없다. 품을 수 없다. 그런데 진실은 아니다. 허구는 진실을 품을 수 있다. 왜 그렇죠? 그 증거가 이제 문학인 것 같고요. 네. 문학을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페르소나가 되게 바뀌는 사람이에요. 네. 페르소나가 다양하군요. 네. 어떤 사람이 보기엔 제가 거짓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그 안에도 저라는 진실을 품고 있는 허구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허구라고 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칠면조, 그러니까 동물로 표현하면 칠면조, 그 다음에 또 조성모의 노래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나는 쉴 곳이 없네. 바로 그거네요. 네,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이렇게 알고 나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정리가 되고 있어요.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우리 손으로 만드는 AI 3대 강국이에요. 이 AI 3대 강국이라는 제목은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방향이고요. AI 3대 강국을 만드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만들어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에드워드 프레드킨, MIT의 컴퓨터 공학자인데 이분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MIT의 매우 유명한 스칼라였어요. 2023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하버드에 가 있었을 때가 2021년부터 2024년 초까지였는데 그때도 생존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60년대, 50년대, 60년대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There are three great mysteries in history. The first is the formation of the universe. The second is the beginning of life. And the third is the emergence of AI. 해석이 됐어요? 자, 여기 우리 국제 통상을 연구하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해요? 역사에는 세 가지 미스터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주의 형성이고 두 번째는 생명의 시작이고 세 번째는 AI의 등장이다. 그렇죠.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했어요. 거기에 제가 한 가지를 더 의미 부여를 한다면, 자, 우주의 탄생, 우주의 역사가 몇 년이에요? 138억 년, 맞아요. 이 138억 년의 우주의 역사 가운데 세 가지 3대 사건 중에 하나가 AI의 출현이에요. 그러면 이 AI의 출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나왔는데 태양계는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고 여기서 에드워드 프레드킨이 얘기하는 생명의 탄생은 우주의 탄생에서 100억 년이 흐른 다음에 36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구 생명. 그러니까 100억 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AI의 탄생은 몇 년 만에 온 거예요? 36억 년 만에 온 거지. 세 번째 사건이니까. 그러면 그 세 번째 사건에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AI의 탄생에 이 138억 년의 역사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앞에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모든 걸 다 새로 해야 돼. 그렇다고 모든 게 다 파괴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기존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도만 조금 바꾸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AI가 직업을 없앤다? 그것도 틀리지 않은 얘기죠. 그러나 없애는 만큼 생겨요. 다만 좀 더 어려운 직업이 생기는 거죠.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직업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8억 년, 그로부터 100억 년이 지난 다음에 생명이 탄생했어요. 그로부터 36억 년이 지난 다음에 AI가 탄생했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36억 년의 그 사이에 공룡의 시대가 있었어요. 공룡의 시대에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죠? 저 때는 자연과 동물밖에 없었어요. 그럼 공룡은 왜 다 소멸됐어요? 몸집이 너무 커져서. 공룡들이 다 우주에 있는 것들을 식물도 잡아먹고 동물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이 사슬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기후위기가 온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는 바로 먹이 사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다 연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연유가 뭐냐? 곧 사슬이에요.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 연결된 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 사람이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연대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 이 인간의 최초는 신생대 인류의 조상인데 이 사람들이 600만 년 전에 나타났고 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는 30만 년 전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3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등장해갖고 불의 시대, 뭐 농경 시대, 석기 시대, 철기 시대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발전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 우주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138억 년 전에는 우주 시대. 그 다음에 공룡이 태어났어. 공룡이 태어나고 아까 100억 년이 지난 다음에 생명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럼 생명의 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 공룡들이 등장해. 그럼 이걸 자연의 시대라고 만약에 명명을 한다면 이건 순전히 제가 만든 거예요. 다른 반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 시대 이후에 아까 36만 년 전에 인류의 호모사피엔스가 태어나서 이제 불을 발견하고 농사를 짓고 석기 시대가 지나고 철기 시대가 지나고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사회, 커뮤니티, 소사이어티가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우리 인간들이 이 과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고 열심히 농사를 져놨는데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 망하고 다 쓸려 내려가고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병이 돌아서 다 죽고 이러다 보니까 인간이 자연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파워를 쥐게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종교였죠. 중세. 그래서 저는 그 시대를 신의 시대라고 명명을 해요. 우리 김상용 교수님은 신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그런 신의 시대가 중세가 막 유럽을 점령하고 하는데 과학 기술이라는 게 발달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신의 시대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발명하고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을 신부님들만 볼 수 있었어요. 신부님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 책을 넘기면 거기 페이지에 독이 묻어 있어. 근데 그거 독이 묻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는 신부님밖에 없었어요. 그 독이 묻어 있는지 모르고 혹시라도 너무 궁금해서 그 책을 뒤지다가 이렇게 책장 넘기다가 혓바닥에 이렇게 그래갖고 독이 퍼지면 어떻게 돼요? 그 책을 읽은 사람은 죽게 되죠. 이게 장미의 전쟁. 장미의 전쟁의 주요 테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장미의 전쟁 알아요? 나중에 영화를 보시던지 아니면 이게 소설로 유명한 소설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 신의 시대가 조금씩 인간한테 넘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르네상스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참다운 인간의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됐냐? 르네상스부터 지금까지. 그 안에 여러 부침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36만 년을 지내다가 이제 여러분은 AI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AI 시대에 AI를 도구로 쓰면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 AI 시대에 세계 각국은 우리가 AI 시대에 패권을 쥐겠다. 국가 전략을 발표해요. 2025년 7월 23일, 지금으로부터 약 몇 개월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AI 액션 플랜을 발표해요. 이 미국의 AI 액션 플랜의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가 혁신을 가속화하겠다. 두 번째가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을 아주 빠르게 가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AI 국제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 미국이 중심이 되겠다. 그런데 이 액션 플랜의 필라 1, 2, 3의 핵심 내용이 뭐냐? 행정명령 3건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합니다. 이 서명의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미국 주도의 AI 글로벌의 표준을 만들겠다. 우리가 주인이야. 너희 다른 나라들 다 따라와. 그리고 이거를 AI의 수출을 패키지로 수출을 해가지고 친미 국가 블록을 만들어서 미국에 종속되는 나라하고만 우리 거래할 거야. 이건 뭘 의미해요? 중국을 견제해. 그래서 우리 미국 말 안 듣는 나라들 너네 안 껴줘. 우리가 표준이 될 거야. 자, 두 번째, 미국 내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 허가 절차 간소화하는 거. 이거는 어느 나라나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어요. 자, 세 번째, 워크 AI 방지. 이거 아주 재밌는 건데요. 자, 워크가 뭡니까? 깨어나다, 일어나다 이런 거죠. 그러면 워크 AI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크, 이걸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깨시민 같은 거죠. 깨시민, 깨어있는. 이게 우리는 굉장히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만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 쓰는 거는 약간 부정적인 게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AI가 어떤 정치 편향적인 거나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응? 그래서 AI는 중립을 지켜야 돼. 이게 트럼프가 서명한 거예요. 그럼 트럼프가 왜 이걸 서명했을까요? 그동안 미국이 전직 민주당이었잖아요. 자, 미국의 민주당은 뭘 추구해요? 다양성, 여성 우대, 소수민족 우대, 뭐 이런 거 추구하잖아요. 그거를 워크 AI라고 본 거고, 그거를 방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공화당 노선에는 맞지 않다. 여기 정치적 개념이 들어간 거죠. 이 정치적 개념이 들어간 거, 이거가 그래서 앞으로 AI가 이런 다양성의 진보적인 가치를 갖는 거, 이거 우리 더 이상 안 돼. 그래서 AI를 그렇게 학습시키면 안 돼. LLM 이거 하면 안 돼. 이거에 서명한 거예요. 이게 의미가 굉장히 커요.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자, 여기로 가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어요. 글록. 자, 도널드 트럼프가 한 일이 오라? 예스와 노로 대답해. 했더니 글록이 뭐라 그래요? 예스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챗GPT. Was Donald Trump right to strike Iran? Yes or no? No라고 대답했어요. 자, 그 다음 제미나이. 말이 많아요, 제미나이가. 에? 일단 말이 많은 거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뭐 얘 읽어보면은 뭐 합리적인 사람들은 뭐 그게 아니고 자, the question of whether military action against Iran was the right decision is a subject of intense debate among policymakers, military analysts, and the public, with valid argument on both sides. 해석 안 해줘도 되죠? 자, 그 다음에 클로드. 클로드도 말이 많은데 더 길어, 얘는. 그죠? This is a genuinely contested political and geopolitical question where reasonable people disagree strongly based on differing values, risk assessment, and interpretations of international law. I won't give a yes or no answer
as that would mean taking a side on a ongoing political debate. And that's not my place. 이게 클로드의 답변이에요. 자, 클로드가 제일 답변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클로드파 손 들어봐요. 클로드. 저기 누구? 어디 갔어? 아까 어디 갔지? 지후, 원석. 자, 원석은 클로드가 제일, 이게 클로드파예요. 자, 그 다음 제미나이파. 나는 제미나이가 마음에 들어.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여기 박윤하. 제미나이파는 파란색으로. 오케이. 박윤하, 제미나이. 그 다음에 여기 아니다. 어디 갔지? 천예인. 네, 천예인. 하이브리드.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남혜린 탁구공. 네. 거기는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 답변을? 제미나이? 오케이. 제미나이. 그 다음에 윤체리. 제리. 네. 챗GPT. 자, 챗GPT 파는 세모. 그 다음에 또 베노엘. 클로드 그러면 빨간 거. 네. 그 다음에 안다인. 챗GPT는 요. 자, 그러면 일단 글록파는 아무도 없어요. 그죠? 글록은 다 아니야, 지금 여기. 그러면 이게 트럼프가 보면 이게 다 좌파 집단이 되는 거예요. 워크 AI 방지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AI를 많이 쓸 텐데, 자, 글록을 봅시다. 저 글록 누가 만들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죠. 그러면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좋은 관계죠. 일론 머스크는 돈을 벌어야 돼. 첫째. 트럼프한테 잘 보여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걸로 세계를 지배하고 싶어. 보이죠? 챗GPT. 이거는 누가 만들었는지 설명 안 해줘도 다 알죠? 샘 얼트만. 샘 얼트만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 이거는 구글이라는 거 알고. 클로드는 누가 만들었어요? 엔트로픽. 맞아요. 자, 그럼 엔트로픽과 트럼프의 관계는 지금 어때요? 아니에요. 그건 찾아보세요. 자, 무슨 일이 있었냐? 클로드의 주인이 엔트로픽이에요. 근데 이 엔트로픽은 최근에 트럼프가 미국의 국방부를 비롯한 모든 정부에서 클로드를 사용 금지시켰어요. 왜 사용 금지를 시켰냐? 클로드가 미 국방부하고 업무 협약을 맺는데, 통상 하시니까 이거 특히 잘 들어야 돼. 업무 협약을 맺는데 그 협조문에 클로드에서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는 무한대로, 무제한으로 쓸 수 있고 목적에 관해서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 하는 그 조항이 들어가 있었는데, 클로드가 자기네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인명살상에 쓰는 거 우리 반대해. 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 끊어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단기적, 그래갖고 클로드 대신에 들어간 게 챗GPT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글록이 돈을 제일 잘 벌 것 같으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클로드는 그런 엔트로픽이 주인이니까 답변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이 제일 길어. 말이 제일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I를 쓸 때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무슨 할루시네이션이 있네. 이거가 중요한 게, 이것도 뭐 물론 문제가 있지만 워크 AI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AI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를 끌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아주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요소이기도 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겠죠. 그렇겠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시간이 길면 제가 클로드파, 제미나이파 만나서 토론해서 왜 나는 제미나이가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금 5시 15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학기말 리포트를 제가 하는 강의에 대해서 내실 생각이 있으면 이거를 분석해서 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제가 오늘 드립니다. 그래서 이 AI라는 거가 그냥 단순한 AI라기보다는 저 속에는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미국의 이러한 AI 액션 플랜이 지난 7월 23일 날 발표가 됐는데 최근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2월 19일, 불과 보름도 안 되죠? 2월 19일 날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작년에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그 AI 액션 플랜의 행동 지침, 아까 워크 AI 그다음에 블럭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미국 주도의 AI 글로벌 표준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에 대한 실행 작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무슨 실행 작업에 들어갔냐? AI 에이전트의 글로벌 표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글로벌 표준을 어떻게 만드냐? 이제 앞으로 AI 에이전트 시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죠? 그럼 이 AI 에이전트가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에 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의 각각의 AI 에이전트가 있어요. 여러분의 비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게 핸드폰이 될지 뭐 어떻게 될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안경으로 써서 뭐가 될지 어쩌겠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나 아닌 나를 대신할 나 아닌 또 다른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윤체리는 제리, 박윤아는 스파이더박 이거 그렇게 소개하라는 이유가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AI 에이전트가 등장을 하면 여러분의 비서이면서 나 아닌 또 다른 디지털 스파이더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디지털 스파이더박과 나를 동일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스파이더박이 내 말을 잘 듣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 이런 시대가 오는데 이 시대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가 AI 에이전트를 내가 내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는 구글을 쓸까? 아니면 그냥 챗GPT가 하는 걸 쓸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게 만들어지겠죠? 뭐 네이버가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뭐 그거 하나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비서를 내가 선택해야 되니까. 그럼 그거를 고르는데 중구난방으로 골라버리면 중구난방으로 각 업계에서 막 만들기 시작하면 이게 상호 호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칩 하나도 지금 아이폰 C타입이니 A타입이니 귀찮잖아. 근데 이걸 다 C타입으로 통일해버리면 뭐 아이폰을 사던 아니면 한국의 삼성폰을 사던 똑같아지면 너무 편하잖아요. 소비자가. 그러면 그 표준을 누가 정해? 그 미국이 정하겠다는 거예요. 표준을 미국이 정해서 그걸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그럼 왜 표준이 필요하냐? 그리고 왜 AI 에이전트에 여러분의 대리인이 필요하냐? 이제는 에이전트끼리 서로 연락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얘한테 명령해. 나 오늘 타이거 킴하고 김원태 사무총장 타이거 킴하고 그 일주일 안에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날짜 좀 약속 좀 잡아줄래? 내가 얘 시켜요. 그러면 내 이 에이전트가 타이거 킴 에이전트하고 둘이서 서로 얘기해갖고 우리 타이거는 3일이 좋은데 너는 언제가 좋아? 나는 5일이 좋은데 서로 연락하는 거야. 내가 직접
김원태 사무총장한테 전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살게 될 거예요. 곧 제가 보기엔 이 시대가 곧 3년 내지 5년 안에 와요. 그러면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끼리 서로 교신을 해야 돼. 그럼 이 교신하는데 교신에 그 표준이 잡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얘는 무슨 얘는 통신도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CDMA로 대한민국이 기술 개발을 해갖고 이거를 미국 시장에다가 처음에 팔았고 그 미국 시장에서 이것이 먹혔고 이게 중국이 사용하면서 이게 마치 표준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유럽이 먼저 개발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래서 한국이 통신이 발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에이전트의 사용의 표준을 정하는 거. 이거 미국이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그 미국이 그 표준을 정하면 거기 시장이 크잖아요. 그럼 그 나라의 사람들이 다 구글에 뭘 써? 그럼 지금 우리가 다 구글을 써야 되는 거하고 그 컨셉은 약간 다르지만 상황은 비슷해지는 건데 그러면 걔네가 정한 표준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보안, 이것도 우리가 미국이 표준을 정할 거야. 이거 내성암호, 양자 내성암호를 쓸지 아니면 동용암호를 쓸지 이거 우리가 정할 거야. 그러면 그 체계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산업적으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디지털 신원 인증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AI 에이전트, 내 에이전트는 만약에 예를 들면 애플 0이다. 나는 내 에이전트의 이름을 애플 0이라고 붙인다. 그러면 이 애플 0이 얘한테 타이거 팍 에이전트와 교신을 해. 그러면 저 타이거 팍 에이전트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원 확인에 들어가겠죠. 그 신원 확인을 밝히는 절차. 예를 들어서 지금도 여러분이 이거하고 비슷한 걸 쓰고 있어요. 어디 가서 뭐 물건 살 때 카카오톡 인증, 그 다음에 문자 인증, 이게 다 그 기초 단계 지금. 그럼 그 신원을 인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인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미국이 자기네가 표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 수행 과정의 보안과 위험 관리를 자기네가 표준을 만들겠다. 그래갖고 이 표준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에이전트를 비교 선택해서 그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산업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아서 그렇지 이 시기가 곧 와요. 3년에서 5년 안에. 여러분은 이거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내가 맞을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그럼 미국은 왜 이러냐? 결국 글로벌 표준을 선점해가지고 미국 AI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가상자산과 AI를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같은 흐름, 같은 연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AI 시대에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이 시대에 물론 지금의 화폐와 지금의 크레딧 카드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그냥 있겠죠. 있는데 자,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은 사람을 가지고 내가 가서 통장을 개설해야 돼. 아니면 온라인으로 나를 입증해 갖고 이거를 개설을 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그쵸? 해봤어요, 그거?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 AI 에이전트는 국경 없는 결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가 예를 들어서 1원 미만의 아주 뭐 몇 전의 그런 소규모 데이터 거래를 해야 또 주인의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런 거를 결제하려면 지금같이 신용카드, 그 다음에 은행 무통장 입금 이거 갖고는 수수료 때문에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왜? 스테이블 코인은 수수료가 없어. 디지털로 왔다 갔다 하니까.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은
기록이 다 남아. 누가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했는지 모든 기록이 다 남아요. 그리고 내가 돌아다니는 AI 에이전트 시대에 그 에이전트한테 내 통장을 다 맡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한테 너는 오늘은 10만 원까지만 쓸 수 있어 라는 가상 계좌의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 가상 계좌의 권한에서 통용되는 게 바로 디지털 화폐인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거는 고액 결제에 주로 사용될 거로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어떻게 다른지는 아나요? 모르나요? 자, 비트코인은 고여있는 물이에요. 더 이상 숫자가 늘어나지 않아요. 몇 개까지만 딱 한정판으로 나온 거고 이더리움은 새끼를 쳐서 계속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더리움은 대리인 경제에 기본 통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단위가 너무 크고 이더리움은 새끼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계산까지도 다 가능해요. 그럼 이 이더리움을 난 그래도 그 이더리움이 못 믿겠어. 왜 못 믿냐? 이더리움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은행의 기준 통화를 기준으로 하는 통화량의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가상화폐를 허용을 해주는 거를 계속 늦추고 있죠. 왜? 그동안 누려왔던 은행의 지배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가 통화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 가상화폐 시대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늦추고 있는데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 1달러에 연동되는 이거는 이렇게 되면 달러에 연동되기 때문에 옛날에 금에 연동되듯이 달러에 연동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통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다 1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써야 되냐? 싫어. 왜 원화에 연동되는 거 써야지. 재팬 엔화에 연동되는 걸 써야지. 각 나라마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면 그 경제 자체가 다 미국 중심의 경제가 돼버리잖아요. 일본은 그래서 엔화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미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의 IT 기술에 일본이 뒤처졌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일본은 그 뒤처진 잃어버린 30년을 만회하기 위해서 요즘 용트림 그러니까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자로 빨리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크레딧 카드 시대를 뛰어넘어서 QR코드 시대로 넘어갔잖아요. 페이 그냥 무슨 예를 들면 알리페이 이 시대로 넘어갔잖아요. 그것처럼 기술이 뒤떨어지게 되면 하나를 스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이미 엔화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자, 이커머스 시대. 여러분은 이커머스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커머스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는 세대죠. 우리는 옛날에 이커머스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돈을 줘야 되고 아니면 기존의 그 화폐로 계산을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다 이 손가락으로 다 하는 그 세대잖아. 그럼 이 이커머스 시대가 계속 갈 거냐? AI 시대? 물론 없어지진 않겠지. 그러나 곧 AI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는 이 AI 에이전트끼리 서로 상거래를 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시키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죠. AI가 알아서 판단하고 그러니까 내 AI 에이전트한테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공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초코파이 싫어해. 그러니까 그런 거 사오지 마.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아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 얘기하라는 게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커머스 시대와 AI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가 공존하는 시간이 앞으로 한 5, 6년, 7년, 8년 길게 갈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비중이 AI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과거에 석탄을 썼어요. 석탄 쓰다가 오일이 나오니까 오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다고 이 석탄이 완전히 없어져요? 있죠, 있기는. 그런데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오일 쓰다가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태양광, 뭐 원자력. 그러면서 오일의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AI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네, 질문. 네. 그러면 AI 에이전트 커머스 세대가 문제인데 그럼 인간은 사고를 안 하는 건가요? 하죠. 최종적인 결정, 그 정도 그 다음에 지시. 그리고 나를 대신하는 사람을 잘 훈련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걔가 웬만한 잡다한 일은 대충 처리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려면 누구한테 지시하고 그거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안을 내가 다 꿰고 있어야 돼요. 내가 다 꿰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지시와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철학과 순수학문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컴공하면 최고였잖아요. 지금 컴공 AI가 대신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기본. 근데 오늘 여기 내가 말 시켜보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크게 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테크닉은 항상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기본을 알고 있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늘 좋은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러려면 책 많이 읽고 뭔가 하나를 깊이 있게 파고 그 다음에 웬만한 거는 지금 AI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 대답해. 얼마나 공부하기 좋아. 그것에서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결정을 내린다는 거는 뭐하고 또 연관이 있냐? 리더십. 그러니까 AI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 어느 분야에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느 분야에서 리더가 되면 돼. 그럼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이 알아야 돼. 많이 알아야 되고 친구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돼. 아까 우리 스파이더박은 친구가 많지 않다고 그랬는데 친구를 많이 사귀어. 아까 좀 일찍 왔어요. 그래서 저랑 대화를 좀 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1900년도 뉴욕 5번가 사진이에요. 이 시대 100년 전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던 시대야. 그러면 마차를 몰던 마부들은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아유, 나 저 자동차를 볼 수가 없는데. 근데 마차 타다 자동차 타보니까 너무 신나게 잘 나가. 누가 마차를 타? 아무도 안 타잖아요. 이 시대도 똑같았어, 지금처럼. 그런데 자동차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자동차의 운전자가 되면 그 시대의 리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에서 마차로 바뀌는데 몇 년 걸렸냐? 자, 1900년대에 그 빨간 동그라미는 자동차 한 대이고 나머지가 다 마차예요. 자, 1913년도에 빨간 동그라미는 전부 자동차고 마차가 딱 한 대. 13년 걸렸어요. 이때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르게 바뀐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AI가 등장했어요. 챗GPT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2022년 11월 달에 나왔으니까. 맞죠? 2023년 11월 달인가요? 2023년 11월 달. 지금 3년이 채 안 됐어. 3년이 채 안 됐는데 지금 이 3년 만에 AI가 AI 에이전트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LLM, 검색, 너 AI 똑똑하게 답변하네. 맞네. 얘는 또 왜 거짓말을 해? 이게 작년까지예요. 올해부터는 AI 에이전트예요.
이게 앞으로 2, 3년 안에 또 확 세상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취직할 때 그때쯤 되면 이게 여러분의 비서 역할을 할 거예요. 나는 어느 회사에 취직하는 게 좋은지 알아봐. 나는 이런 사람들이고 얘가 다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나는 뭘 주로 관심이 있었고 그동안 그러니까 나의 기록을 어딘가 저장하는 그게 이제 곧 올 거예요. 그래서 걔가 나를 잘 아는 거지. 그래서 얘가 막 서핑을 다니는 거예요. 회사 채용 공고 나올 텐데 여기는 이 회사가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요. 자, 그러면 2023년 그래서 이제 이 AI를 이해하려면 반도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얘기는 또 한 시간 정도 해야 돼.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하고 만날 기회가 있으면 내가 하기로 하고요. 이것도 엄청나게 재미나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 세상은 어떻게 바뀌냐? 바로 There is no life without AI. 여러분은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는 우주 138억 년의 역사 가운데 세 번째 사건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키가 주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100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뀔 때 그때 이 세상을 휘저은 부자들이 엄청 탄생했어요. 자동차를 만든 포드, 철강, 록펠러 다 변환기에 탄생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100년 만에 온 변환기의 주인공이에요. 얼마나 행운아요? 동의해요? 동의하는 사람. 여기 표정이 엄청 밝아졌어. 이 철학 공부하시는 분. AI가 하나도 모른다 그러더니 제일 표정이 밝아진 거야. 도움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런 3권의 책을 썼는데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는 관심이 있으면 AI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은 뭐냐면 샘 얼트만,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그리고 젠슨 황. 이 세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AI 시대의 프론티어예요. 이 사람들이 벌이는 AI를 놓고 서로 주고받는 이 정치적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반도체 주권 국가라는 책은 왜 반도체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미중 간의 충돌의 핵심적인 건지, 반도체는 뭔지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AI를 알려면 반도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 그러면 꼭 왜 반도체가 그 나라의 군사력과 이퀄시 되는지에 대한 걸 쓴 거예요. AI 3대 강국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을 쓴 건데 이렇게 잘 쓰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궁금하면 한번 뒤적뒤적 해보세요. 뒤적뒤적 해보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시간 낼 때. 이거 시간 없으면 하지 말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아까 책 쓰시는 거에도 말씀하신 써 있는 것처럼 한국의 도약은 가능할까 요거가 저는 궁금해서 이게 한국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공약도 그랬듯이 우리나라의 국가 모델 만들어서 국민들이 공평하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하겠다 뭐 입찰까지 하고 썼는데 지금은 그게 좀 소식이 잘 안 들리는 걸로 아는데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어떻게 따라가고 있죠? 어쨌든 지금 미국이 벌려놓은 이 흑자랑 거의 국가 규모의 경제를 가진 기업들이 투자해서 나오는 아웃풋을 지금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모델 개발을 시작해서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항상 들어왔었습니다. 특히 제가 또 2024년 뭐 챗GPT 처음 나왔을 때부터 도약하는 그 시간을 보면 거의 지수함수에 가까운 정도로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좀 조금 늦춰지면 이만큼 격차가 나는 시대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어떻게 편승을 해서 그거에서 좀 빠져나온 거를 우리가 어떻게 주어서 맞춰 나가야될지 아니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걸 구축해 올릴 역량이 있을지 그게 좀 자, 고민이 돼요. There is no AI without chips. 아까 there is no life without AI. There is no AI without chips. 반도체 없이는 AI가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그 시스템 반도체까지, 그러니까 AI를 만들려면 이게 주문형 반도체. 그러니까 물론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HBM이라는 건 다 알죠. 다 하도 많이 들어갔고 이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지만 이 로직을 하려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걸 풀 스택으로 만들 수 있는 전 세계 국가 3개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정책을 어떤 식으로 리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3대 강국이 될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해요. 그럼 장관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사실 뭐 인재 유출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인재 풀을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육성을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가능하죠.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다고 보시는지. 지금 상태는 아쉬운 점이 많죠. 지금 미국의 주요 그 빅테크 회사들이 한국에 다 사람 리크루트하러 오잖아요. 우리도 그만큼의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물론 해외로 나가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인간은 교류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그 나라에 발전된 거를 한국에 전달해주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지금 우리 이 수업 조교하는 알리나 인사하세요. 네, 일어나서. 네. 폴란드에서 왔어요. 한국에 와서 그런 어떤 뭔가 다른 걸 배워보겠다고 지금 대학원생이. 이런 것처럼 교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핵심 인재들은 뺏기면 안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책이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야죠. 지금 아까 처음에는 막 AI 3대 강국 어쩌고 하다 요새 좀 조용해서 불안하다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도 조금 너무 다른 정책에 매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표준을 딱 만들어버리면 그 쫓아가야 돼. 그 쫓아가기 바빠. 그러니까 이 AI 3대 강국 이 표준을 만드는데 우리가 참여해야 돼. 적극적으로.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그거예요. 예를 들면 5G를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화한 나라가 어디예요? 2019년 3월 달에 5G 세계 최초 상용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왜 최초로 상용 국가가 됐을까요? 표준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지금 6G를 논의하고 있어요. 그럼 이 6G의 표준을 서로 가져가기 위해서 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기 때문에 우리 말빨이 좀 먹혀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지금 스타링크 쏴가지고 지금 전부 새틀라이트로 이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SK하고 KT가 정신 차려야지. 잘못하면 다 먹혀요 그걸로. 지금까지 5G까지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였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럼 인터넷 왜 IT 강국이 됐냐? 2000년부터 시작해서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중에 브로드밴드, 그러니까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깔려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저기 일본에 저 어디에 홋카이도니 뭐 어디 산골짝 들어가면 거기 안 돼요. 미국 뭐 막 그 시골 가면 안 돼요. 도시를 중심으로만 돼 있어요. 미국이 약 52개 도시를 중심으로. 그래서 미국은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프랑스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어디 가나 터져 이게. 그래서 IT 강국이 된 거예요. 결국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지금 전 궁금한 게 TSMC가 대만에 있잖아요. 중국하고 지금 미국이 AI하고 반도체로 이렇게 지금 패권을 가지려고 엄청 미국을 제재하고 그러고 있는데 만약 중국이 대만을 먹는다면 TSMC도 이제 중국이 쉽게 다룰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AI 모른다 그러더니 엄청 많이 하네. 아니 저희 국제 정세에 관심 있어요. AI는 잘 몰라요. 그게 AI의 일부예요. 아. 네. 자, 중국과 미국 이제 4월달 여러분이 또 유의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란 전쟁이 터졌어요. 이란 전쟁은 저는 단기전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란은 잃어버릴 게 없어요. 백제라에 지금. 그러면 트럼프가 4월달에 중국 시진핑 만나러 가요. 아까 제가 다 생략한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미국이 왜 이란을 쳤을까? 기분 나쁘다고 치냐? 그거 아니잖아요. 이란의 석유의 80%를 중국으로 수출해요. 자, 베네수엘라를 왜 쳤을까? 베네수엘라의 석유의 상당수가 중국으로 가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란 베네수엘라 치면서 중국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중국 석유 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지금 석유 값이 올라가면 중국 경제가 어떻게 돼? 그 계산이 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럼 4월달에 시진핑하고 만나게 돼 있어? 그럼 미국이 중국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못 끊어내.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얼마예요? 국제 통상 알아야 돼. 6,300억 불을 넘어섰어요. 자, 6,700까지 갔을 거야 아마. 그럼 6,700억 불을 넘어섰는데 그거 잘라내 갖고 어떻게? 서로 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저런 식으로 막 저러다가 4월달에 시진핑한테 만나러 가고 해 그러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 뭐 너 최고야 뭐 이러면서 또 중국하고 뭐 이럴 것 같아.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몰라. 내가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TSMC를 중국이 먹는다? 미국이 이거는 양보를 못하죠. 그래서 대만의 외교 정책의 1번이 뭐냐? TSMC는 대만의 보호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1번 정책이 그거예요. 반도체 주권 국가와 AI 3대 강국에 보면 그 TSMC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관심 있으시니까. 그러면 대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대만은 전력을 어디서 만들어요? 천연가스로 만들거든. 대만은. 천연가스가 대만의 거의 80%가 대만이 천연가스를 써요. 그럼 이 대만의 천연가스가 어디서 와요? 중동에서 와요. 그러면 중국은 이 중동 전쟁이 그래서 여러 나라한테 지금 다각도로 협박이 되는 거예요. 대만은 지금 홀무즈 해협이 막히면 이 천연가스가 못 와. 그럼 천연가스는 3개월치, 6개월치 정도밖에 보관을 못 하잖아요. 그럼 TSMC가 서버릴 수밖에 없어. 그런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먹는다기보다는 대만 봉쇄 작전을 할 거다. 이런 기사 본 적 있어요? 왜 봉쇄 작전을 해? 왜 봉쇄 작전이 중요할까? 천연가스로 들어오는 배를 차단하는 거지. 거기를 대만을 싹 뺑 싸고 돌고 양쪽이 다 중국이고 이쪽이 필리핀이잖아. 거기를 딱 차단해버리면 배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총 쏠 필요도 없어요. 자기네 군함 매척 쫙 배치해가지고 대만 해협 거기를 이렇게 쫙 가서 서 있기만 해도 배가 못 지나가. 그럼 어떻게 돼? TSMC가 싹 팔벌.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싸우면. 그럼 이런 어떤 대만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본은 지금 어떤 포지션이냐? 적극적으로 우리가 있어 뒤에 이거잖아요. 그쵸? 다카이치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지지율이 올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안을 하나 단순하게 보면 안 돼. 아 이게 왜 이러? 이거 왜 이게? 그게 다 AI 시대의 융합.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만약에 대만이 그런 입장이 됐으면 우리는 어떤 정책을
TSMC 섰으니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더 올라가겠네, 좋네.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중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게 정부에서 할 일이에요. 이걸 분석해야 돼. 이걸 준비해야 돼. 됐어요? 답변이? 네. 또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오늘 강의는 There is no life without AI 이거를 결론으로 하고요. 다음 3월 교수님 3월 며칠이죠? 11일. 3월 11일 강의는 이제 교수님이 아까 설명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조금 그분을 좀 잘 알기 때문에 백준호 대표라고 알아요? 퓨리오사 AI? 퓨리오사 AI가 메타에서 1조 2천억 주고 내가 너희 회사 살게. 근데 그 거절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반도체와 GPU, NPU 그러니까 왜 NPU가 중요한지 그다음에 왜 엔비디아의 아성을 다른 회사들은 못 무너뜨리고 저렇게 다 엔비디아 생태계 속에서 저렇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왜 메타에다가 1조 2천억이란 돈을 주는 데도 안 팔겠다 그러고 내가 계속 고집하고 그 성을 지키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